60세의 김 씨는 어제 장례식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관 앞에 놓인 영정사진 속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작 그 웃음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명단을 보니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내가 죽으면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명함첩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마음을 나눈 사람은 몇이나 될까? 중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8세의 박 씨는 최근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인사는 하지만 오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습니다. 박 씨는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박 씨는 모릅니다. 자신이 만날 때마다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이 전혀 없다는 것을. 동창회에서는 학창시절 이야기, 직장 모임에서는 회사 험담, 동네 친구들과는 자식 자랑, 30년째 같은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박 씨를 만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박 씨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릅니다. 반대로 65세의 이 씨는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같이 앉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 씨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씨 주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조합이 이 씨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 씨를 찾게 만듭니다. 같은 중년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알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전략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중년에 꼭 만나야 하는 첫 번째 부류는 나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어린 사람들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같은 나이끼리만 어울립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통하는 이야기가 많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나이끼리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생각이 굳어지고 점점 늙어갑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극을 받고 젊어집니다. 60세의 최 씨는 작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같은 나이 친구들하고만 지냈습니다. 만나면 옛날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가 뭔지, 인스타그램이 뭔지, 넷플릭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문화, 요즘 유행하는 것들. 최 씨는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젊어졌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있으면 늙을 수 없다고, 그들의 에너지가 전염된다고, 무엇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 최 씨는 이제 손주들과도 대화가 통합니다. 손주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손주가 최근 즐겨보는 유튜버 이야기를 하면 최 씨도 알고 있습니다. 손주가 신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젊은 친구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고 저떻고 훈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궁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마음을 엽니다. 중년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65세의 한 씨는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30대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계속 트레이너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연약해.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안 돼. 트레이너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자 지쳤습니다. 결국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방식을 따를 수 없으시면 다른 트레이너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간 것을. 한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시 트레이너를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말 안 하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한 씨는 운동법을 배웠고 트레이너는 한 씨의 인생 경험을 듣고 배웠습니다. 서로가 성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다른 방법은 멘토링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50대, 60대는 각자의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단 강요하지 않고 요청받았을 때만 줘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받습니다. 60세의 윤 씨는 2년 전부터 대학생 멘티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과 매칭했습니다. 윤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그 경험을 학생에게 나눠줬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준 게 아니라 실패담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학생은 감동받았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진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은 윤 씨를 존경하게 됐고 윤 씨는 학생에게서 젊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관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젊은 척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젊은 말투를 쓰거나 젊은 사람 흉내를 내면 우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나이를 받아들이되 마음은 열어두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젊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하는 두 번째 부류는 나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직업, 다른 배경, 다른 관심사,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같은 직장 출신, 같은 학교 동문, 같은 동네 친구들. 편하지만 지루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반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면 확장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50대 후반의 정 씨는 평생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세금 이야기, 법리 이야기, 경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삶. 편하지만 무료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예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가, 디자이너, 요리사, 음악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성이 어떻고 연감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정 씨에게는 낯선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방식을 배웠습니다. 숫자와 논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감성과 직관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 씨는 변했습니다. 딱딱했던 사고가 유연해졌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나를 확장시켰다고.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편견을 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 대한 편견.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고유한 이야기가 있고 나름의 지혜가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65세의 송 씨는 평생 보수적으로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고 규칙을 중시했고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예술가들을 불안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갤러리에서 한 화가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 화가는 송 씨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끈기 있게 작업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송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로 송 씨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들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60세의 안 씨는 작년에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남성들하고만 어울렸는데 여성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유일한 남성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법 모두 새로웠습니다. 안 씨는 아내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를 뿐입니다.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류가 일어납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하는 세 번째 부류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왜 힘든 사람을 만나야 하나? 오히려 피곤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불평이 줄어듭니다. 둘째,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셋째,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65세의 강 씨는 5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남아서였습니다. 퇴직하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계좌를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고 더 외롭고 더 가난한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동안 불평만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강 씨는 봉사활동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치유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삶의 의미를 찾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내가 더 많이 받는다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만나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우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도 나름의 지혜가 있고 강인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진짜 관계가 됩니다. 60세의 최 씨는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불쌍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최 씨는 그들에게서 배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서로 돕는 연대. 최 씨는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스승이라고,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준다고. 나보다 힘든 사람